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계속해서 저번 주 시간에 이어서 강평본 상한론, 그리고 또 그전 방식으로 하면은 상한론 수책이라고 그래서 저기 조개미 본을 근거로 해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것은 가볍게 넘겨도 되는 글이 있어요. 글 가운데는 모든 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일과의 그 소용거리로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반면에 우리가 반드시 집중을 하고 정말로 어떠한 그 의미를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는 조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1번 타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좋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재미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사고방식을 이렇게 많이 넓히면은 예를 들어서 임상하는데 많이 도움을 되는 그런 조문이고, 특히 기릭동동이 여기에서 계지의 주치증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자, 태양병에 합법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글 뒤에다가 이렇게 후자를 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오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뭐뭐를 하고 났더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의 그 감각적인 뉘앙스를 우리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글에다가 표현을 한다는 거. 자, 태양병에 내가 어처구니 없게도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합법을 쓰고 났더니 이런 소리예요. 약간 자기의 그 치료 방법의 문제점을 이렇게 암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후자에. 그랬더니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이게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죠. 딱 한마디로 기가 상충했다. 이게 여러분 기가 상충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래요. 이 조문은 상한론 전체의 400개 조문 중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내용이면서 많은 문제점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가 상충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상충이라는 말이 과연 올바른 표기냐 이거죠,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한론을 읽을 때 기준점을 얘기했죠. 상한론의 대의를 먼저 세워야 된다. 그리고 철두철미 증상을, 그러니까 실증을 근거, 그러니까 실사구시로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상충이라는 게 여러분 증상입니까? 아니면은 병인입니까? 아니면 또 병리입니까? 규명하기가 어렵죠. 엄격하게 냉정하게 말해서 기상충이라는 용어는 정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후세 사람이 약간 상징성 있는 말로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이 글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글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후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용어 자체가 하나의 증상이 아니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상충했다. 그러면 기가 상충한 데는 목이 답답하다든가 한강증이 가볍게 있을 수도 있고,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지어는 귀가 울린다든가 또는 오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상충에 들어가죠. 심지어는 신동통도 상충에 들어갑니다. 바깥으로 배출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지탕을 쓸 수가 있다. 쓸 수가 있다. 요거는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 상충하지 않는 경우는 계지탕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요거는
그 강평본에는 각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강평본에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장은 어떤 조문이라고 그랬죠? 태양병인데 왜 합법을 썼죠? 과거의 방법에 의해서 자, 태양병이기 때문에 하한 게 아니라 어떤 병인지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법을 썼더니 이와 같은 괴병이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아, 내가 전날에 어떠한 병증의 하법을 쓴 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이런 식의 조문을 약간 변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쓴 거예요. 자, 어떠한 증상에 옛날 방법대로 먼저 합법을 썼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의 이게 질사법입니다. 질사법. 우선 빨리 합법을 쓴다. 질사. 예. 이거 유명한 얘기죠. 예. 이거 내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창만에 창만편에 가면요, 허시를 묻지 말고 먼저 질사하라. 예, 상공은 질사한다. 뛰어난 장인은 뛰어난 의사는 먼저 합법을 쓴다 이랬어요. 설사를 시킨다. 예. 창만증 있으면은 허시를 일단 따지지 말고 먼저 합법을 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영추의 이와 같은 그 소문인가 영추의 창문편이 예. 그런 걸 봐서는 그러면은 상한론이 내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이거는 옛날서부터 내려온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합법을 쓰는 것은. 그래서 뒤에 가면은 유명한 또 조문이 나오죠. 병발어 양이 또 병발어 음이 하지 태조 후에 어떤 경우는 결흉이 생기고 어떤 경우는 심화비가 생긴다. 거기도 조문에 하지 태조. 하를 너무 빨리 했다. 그게 바로 질사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떤 거냐? 태양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쓴 거예요. 오치가 발생이 되고 이와 같은 괴병이 발생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조문을 이렇게 변조시킨 거예요. 아, 이 병은 원래 태양병이기 때문에 합법을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옛날 방식대로 합법을 썼더니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됐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만의 경우 상충하지 않을 경우는 계지탕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는 각주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나 기존의 상한론, 중국식에 내려오는 상한 수책이라고 조기의미에서 내려오는 상한론에는 다 이런 거 전부 다 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새로운 용어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조어라는 거예요. 신조어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 썼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릭동동은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그래서 계지탕의 주치증이 뭐냐? 기상충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기릭동동의 글을 여러분 약증을 잘 읽어야 돼요. 기릭동동은 표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경이라든가 중경서라든가 금괴요략에서 계지탕의 주치증을 이렇게 함축했지만 그 이면의 것을 잘 규명을 해야지만이 여기서 말하는 상충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은 기가 상충하는 것은 계지탕에서만 발생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일체의 병도 기혈수, 기혈수에 변조가 생기면은 변조가 발생이 되면은 인체는 무조건 상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충증이 있다 놓고 무조건 계지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여건을 고려를 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조문은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기억을 하시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셔야 된다는 거. 자, 태양병 하지. 이것도 자,
의심을 해야죠. 왜 태양병인데 하지했느냐? 이것은 괴병을 경험하고 나서 원래 태양병이기 때문에 발환시키고 개지탕이라든가 본 개지탕증이언을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스러운 글이에요. 후회 마크. 이 글을 통해서 요 앞에 태양병 하지 후에는 이 글을 나중에 쓴 사람이 후회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회고하면서 전날에 내가 이와 같은 치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치료였다. 원래 이것은 태양병이기 때문에 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물론 제가 여러분 듣기에 저 사람 소설을 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글은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요즘에 스토리텔링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주석이 뭐냐? 자기만의 생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그게 있어야지 주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제가 그 조문 해석에서 굉장히 긴 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태양병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여러분 그대로 한문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문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았어도 상한론 조문을 읽어보면 상한론의 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글 쓰는 방식이라든가 그대로 쓴 거예요. 태양병에 전제 조건이 태양병이라고 규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발안이 마땅하다 이 소리예요. 합법은 마땅하지 않다. 왜? 태양병이라고 이미 전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합법을 썼느냐 이죠. 모순이죠. 소위 말해서 명분과 실제적인 치료가 어긋나잖아요. 예. 왜 그와 같은 했느냐? 그것은 뒤에 전도하여서 만들어 놓은 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평범한 의사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태양병에 발환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죠? 근데 태양병에 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의심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당연지사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의심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심을 보다 보면은 다른 데서 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났는지, 왜 글을 쓰는 글쓰기에서 특히 태양병, 심지어는 여러분 소음병에서도요, 막 사화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 멍충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원래가 치료법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삼양병인가 삼문병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토와 치료법이 육병 변증보다 우선했다. 원래는. 그러나 한토화법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삼양병을 먼저 만들고 삼양병에 대응해서 삼문병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이건 제 주장입니다. 예,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 자, 이와 같은 글은 이게 이제 제가 사람들 기존의 해석학자들한테 욕을 먹고 쓴 글입니다. 모두 이런 거는 전도이며 날조한 글이다. 예. 이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것은 제가 여러분 욕먹을 각오하고 쓴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소리 듭니다. 무슨 말이냐. 니깐 놈이 뭔데 이런 글을 가지고 전도된 글이니 날조된 글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느껴야지만이 앞으로 상한론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문제점들을 간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제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하지라고 쓰지 않고 특히 하지후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런 소리예요. 예. 그냥 태양병 하지한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왜 하지후라고 했느냐? 그것은 오치를 사람들한테 경고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할 때 중경의 필법, 제가 이것도 상당히 건방진 말이죠. 중경 필법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중경의 대의라는 거예요. 중경의 필법은 중경의 원래의 고문에서 내려온 어떤 글쓰기 방식은 오로지 병증만을 근거로 하고, 오로지 병증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인으로서 둘로 하지 않았다. 둘로 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기상충이라는 용어가 기상충이 증상이냐 병인이냐, 어떻게 보면요, 기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될 수도 있고 병의 원인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두통이면 두통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부력이 아니잖아요. 예. 별개의 거잖아요. 근데 기상충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심계도 기상충이 될 수도 있고, 오심도 기상충이 될 수도 있고, 한강도 기상충이 될 수 있고, 두통도 기상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상충이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인 개념. 이것은 고대 사람들의 글쓰기 방법이 변형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고, 제가 여러분, 중경필법은 일어병증이 불이어병인이다. 병인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가. 오로지 증상을 통해서 병인을 구명하는 거지. 상한론 서문에서 견병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증을 보고서 병인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병인을 병증 외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이거는. 이런 말로 어디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남의 글을 베끼거나 이렇게 표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의 좋은 글은 쓰고, 그걸 반드시 인용부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관용적으로 쓰는 거, 한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저도 그것이 표절 여부를 따서 관용적인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 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것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기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병인이 될 수 있는데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기상충으로 발생되어지는 증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맥부도 마찬가지예요. 맥부, 신동통 이런 것도 상충의 여파라는 거예요. 꼭 머리 위로만 나타내는 게, 흉부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외부로도 여러분 상충과 진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묘한 말은, 기상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미묘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말이에요. 이것은 전대에 없었던 말이다, 이 소리예요. 전대에 듣지 못했다. 왜? 그 범위에 해당되는 증상이 포괄무에 한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증상 하나, 둘로서 규정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다. 옛 의사들은, 고의라고 하는 것은 중경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앙숙가도 고의라고 할 수가 있죠. 수나라 이전까지는 그래도 고의들의 영향이 있었으니까. 고의들은 모든 병의 근원을 수로서 위주했다.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병의 시작은 어디서 하느냐? 수로서 위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경서를 이해를 하고 고방을 이해하는 데는 바로 수예요, 수. 모든 병의 근원은 수로서 위주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위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계요략에 보면. 제가 상한론 저거 하다가 수지위병이라는 거를 쓰고 싶었는데 이런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금계요략을 보다 보니까 수지위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수지위병이라는 말은 일찍이 언급했으나 기지위병이라는 말은 여러분 고방에서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용어를 쓰지 않아요. 기지위병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욕먹을 각오로 이것은 참보다. 후세 사람이 누군가 슬쩍 거기다가 보충해 놓은 거예요. 예, 참보나 기자 이것은 비록 누군가가 몰래 살짝 보충해 준 용어나 저는 본래 이것은 수류지상 여기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다운받 이렇게 해서 그 PDF 안 닫으면 상용 문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뭐냐면 제가 중경서 독법에서 했죠.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여러분 이게 기자예요, 여러분. 기자. 예. 원래 기자예요, 이게. 예. 이렇게 여기에 뭐가 붙어 있고 이렇게. 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 예. 이게 기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공중에서 안개같이 운무라든가 구름 같은 거. 예. 이것이 자꾸만 변형이 돼가지고서 요 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쌀미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설자 같은 거 글자에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뭐죠? 각골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바로 물이 흘러가는 징사. 이거 제가 중경서 독법에서 기론에서 처음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거 쓸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기를 수에다가 연관시킨다는 건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질 텐데 저 무식한 놈이 기는 에너지인데 물에다 갖다가 했다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수류지상에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상형지다. 형상을 딴 거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죠. 일종의 기자는. 예. 그러니까 지난 이전에 고위 옛날 사람은 수로서 기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가 또한 기이며 기가 또한 수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수하고 기를 혼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는 꼭 저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논문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나온 논문이 아니고 노자 도덕경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그렇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과감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에 넘어가면서 금원 시대를 넘어가면서 수라는 개념보다 기라고 하는 말로 다 변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보면 기병은 수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히 그렇게 틀린 게 아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기상충에서 이 기자도 누군가 후세 사람이 살짝 갖다 보충해주면 이것도 여러분 정말 저도 제 명예 같은 거를 없지만은 목 내놓고 쓴 거예요. 목 내놓고. 예. 자, 이제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강의한 거를 조금 변형해서 조금 썼습니다. 왜? 중경서 독법에 다 있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함축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모든 거를 근거를 다 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마왕대묘지에서 나왔던 진나라하고 한나라 초기에 나왔던데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수가 하늘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수가 경미한 상태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런 소리예요. 수가 하늘에 있어서 정미한 상이 되었을 때 이것을 기라고 한다. 그런데 그 기가 무거워져 가지고 땅에 내려오게 되면은 거칠은 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수라 해도 어찌 불가하겠는가. 이건 제가 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상은 뭐죠? 요거 상은. 이 상이라고 하는 건요, 명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릿어릿한 모습. 이 상은 구체적인 거죠. 여러분, 기를 본 사람 있습니까? 기 봤습니까? 기는
형태가 없지 않습니까? 형태가 없어요. 기는. 옛날 사람들의 기는 형이 없다. 형이 없기 때문에 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상은 구체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들 물 다 보지 않습니까? 물을 안 본 사람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와 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이죠. 상과 상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거는 우리가 주역 개사 변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알게 됩니다. 똑같은 건데 어떠한 상황에 소재에 따라서 그 이름을 이렇게 상이라기도 하고 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결국은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 글이 정말로 이게 고대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정말로 놀라운 그 발상이죠. 물은 자기의 모습을 기에다가 감춘다 이 소리예요. 또 기는 물에 자기의 모습을 감춘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수와 기는 하나의 물체면서 하나의 물건이면서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결국은 하나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수를 언급하게 되면 수에 대해서 논하게 되면은 굳이 기를 논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수를 근거하지 않고 기를 논하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 수를 근거하지 않고 기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고방을 공부하는 사람들, 고대 사람들의 의식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정말로 비판을 받더라도 이것은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이류라고 하는 가정법이죠. 조금이라도 수 밖에서 기를 논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기를 수 밖에서 논하는 그 순간 그것은 뭐냐면은 기라고 하는 그 물질이 무물지역으로 빠져들어간다. 물체, 그러니까 진료가 없는 그 영역으로 빠져드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무물지역으로 빠진다는 게 초월적으로 되는 거예요. 초월로. 기가 모든 현상, 모든 물질계에서 벗어나는 초월적이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월적인 기가 현상의 물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주재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너무나 간과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정신 위주로 한다든가. 여러분 정신도 결국 물질이잖아요. 제가 약간 그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뭐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물질을 우리는 결국은 모르는 겁니다. 물질을. 후세방에서도 이런 말을 쓰죠. 그 말은 참 멋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은 뭐죠? 혈이 뭐죠? 신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지사. 정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정신의 집. 그러니까 혈이 부족하게 되면요, 정신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혈, 안심탕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혈과 신은 혈 속에 신이 감춰져 있다. 수장어기.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수장어기, 기장어수. 꼭 이렇게 마왕대묘에서 정확하게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쓰여졌는지 아닌지 제가 기억이 적었는데 제가 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장어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통 오행할 때 뭐를 하죠? 목화토금수인데 원래 발생의 순서는 수화 목금토예요. 수화 목금토. 수화 목금토예요. 이렇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화토금수는 운행의 순서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 기가 없어요. 기가. 오행에 기가 없어요. 그럼 목화토금수는 기하고 어떤 관계죠? 결국은 기라고 하는 기가 가장 정미한 건데 현상 물질계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고 할 수 있는 것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기가 나타나는 모습이 수화, 목금, 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수화, 목금, 토가 기라는 거예요. 기.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뭐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반드시 현상의 물질을 근거로 해가지고 문자를 만들고 이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라는 용어가 아무런 어떠한 물질의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또 추울 때 보면은 입김이라든가 콧김이 나가죠. 그게 바로 수류지상에, 그게 바로 기라고 옛날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후세에 가면서 지나치게 관념론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현대에서 기는 에너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너지도 뭐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물질, 재료가 있어야 됐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나무, 석탄, 그 다음에는 정유, 가스, 이와 같은 또 태양 에너지, 바람 에너지, 무언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진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인체상에서 사람들이 이 에너지에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액입니다. 진액. 그래서 상한론에 진액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전서부터 한나라 때서부터 그 중경서 나오기 이전서부터 진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액은 바로 기다. 진액을 보존시키는 게 바로 기를 보존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오늘 강의는 사실 민감한 문제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이것을 이게 원형이다. 이 말이 원형에 가깝다. 제가 감히 이 말이 원형에 가까운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을 이 조그마한 글에 다 표현한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한론과 금계유력을 공부할 때 알게 돼요. 기를 치료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기를 치료한다. 보기시킨다. 이거 다 후세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도 모르고 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 내용은 지금까지 상한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근간의 핵심적인 사고방식이다. 오늘은 이게 글이 길기 때문에 바로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